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데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뭘까? 우리 몸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아주 긴박한 돌발 상황이 발현됐을 때 우리 몸은 이제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는데요. 그 면역 반응이 곧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급 상황을 우리 몸에 알리면, 우리 이제 면역 시스템에 알리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던져서 발현된 지금 현재 긴급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이제 사이토카인인데요.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우리가 이제 바람이 이제 요즘 봄이니까 그걸 느끼죠. 바람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살랑살랑 불어주면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만족을 크게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오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같이 동반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또 결과로 남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몸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젊은 이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면역 시스템도 아마 혈기가 있어야지만 그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면역이 똘똘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 급격하게 혈기를 부리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상승하는 혈압처럼 그런 어떤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사이토카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셨죠. 이제 그런 것처럼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또 면역 시스템은 건강하고 똘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예 부대가 똘똘하고 아주 명석한 그런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관리라는 게 필요하고 그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서 세포가 어, 수십 개조가 있지만 우리 몸에 세포가 수십 개 조이지만 그중에서도 면역 시스템이 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몇 조 개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역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게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상적인 세포까지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된 어떤 그런 작용이 어, 대래 더 불편하고 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종결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인데요.
이처럼 우리 몸에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키우는 것은 지혜를 발휘하고 그 상황에서 순간순간 그 부분에 어떻게 잘 대처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이제 몫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토카인 이거 왜 폭풍이란 안 되냐? 잠깐만요. 지금 제가 화면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잘 안 되고 바이러스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없어? 이거를 할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화면이 안 먹을 때는 좀 난감하죠? 네, 맞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김동호 대표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유가 지금 됐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공유됐어요. 면역제 처리. 면역계의 장애, 사슬라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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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면역계 장애에 대해서 공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오늘 이제 좀 같이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면역계의 장애, 이제 조금 전에 사이토카인을 보시기도 하셨습니다만, 면역계의 기능 저하, 그로 인해서 질병은 왜 올까? 그 면역 결핍의 원인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가장 문제는 그거죠. 우리 몸에 면역 결핍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아내야지 뭐 견뎌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의학은 사실은 면역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지능과 또 어떤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이정표를 분명히 알고 있겠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부분을 넘어서서도 알고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전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거는 참 많은 커넥션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벽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제 대표님들이 그러한,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야지만, 내가 가장 건강의 기초인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내 몸에 튼튼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역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면역계는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이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우리 몸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세계적이고 아주 어, 정밀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사실은 이러한 기능을 우리 몸에 장착한 이유가 뭘까? 모든 우리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뭐 요즘 많은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이긴 하지만 동영상을 만들고 또 어떤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 우리가 이제 기술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확한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단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몸의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너무너무나 신비하고 사실은 신기한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어 사실은 등한시하고 경시하고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 미완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점막을 통해서 각종 피부를 통해서 이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신체를 계속 위협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가 면역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능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병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여러 종류의 세포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천적 면역과 선천적 면역의 작용으로 우리 몸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포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세포들은 각 요소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와서 왜 그러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면역계의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자, 한 가정에 몇 명씩 있는 혈압 환자,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많은 관절염, 류마티스, 갑상선, 그런 부분들에 노푸스, 각종 경화증, 베체트, 왜 그런 병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야 되는가? 왜 한 가정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가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없었을까? 왜 없었겠습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겠죠.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나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놓여져 버린 이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은 뭐 굉장히 많은 고도의 과학을 요하는 그런 수준에 벌써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답을 주질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답을 안 주는 거죠.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겁니다.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뭐 금방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많은 노력을 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어진 정보가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거죠. 내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제 저희에게 그렇게 주변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평생 그 부분을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또 함께 제가 열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 후청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침입하는 병원체,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생성하고 항원의 정보를 기억하고 재침입 시 계속 그 바이러스는 또 세균은 우리 곰팡이는 우리 몸에서 계속 발현되니까요. 또 계속 그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으로 항원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후천 면역인데 그러면 그 면역계가 결핍이 되는 원인, 그 원인은 뭐냐라는 거죠. 어,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 면역의 결핍과 후천적 면역의 결집. 이런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보는데,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HIV랑 에이즈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HIV 감염이라 그러면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에이즈라 그러고 하는 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HIV에 감염이 돼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감염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그걸 저희가 에이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HIV는 오래전부터 SIV, 즉 원숭이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형태로 원숭이와 침팬치 등에 존재했던 바이러스인데요.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100여 년 전부터 사람에게 옮겨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인 것이죠. HIV에 감염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약 10년에서 12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HIV는 역전사, 즉 유전 정보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바꾸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표면에 돌기를 가진 HIV는 우리 몸속에 침입한 후 T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T세포는 인체에 침투한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면역체계를 망가뜨린 HIV는 자신의 유전물질인 RNA를 세포 속 DNA에 주입해 오염시킨 후 DNA를 복제하듯 HIV를 복제하게 만들어 체내를 잠식해가는 것이죠. 우리 몸의 세포가
HIV를 생산한 공장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HIV 감염이 수년 동안 지속되다 보면 면역 체계가 극도로 손상돼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세균이나 기생충 등으로 인해 기회 감염증에 걸리거나 다른 암에 걸린 경우 혹은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나게 됐을 때 에이즈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에이즈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 체계가 극도로 저하됐을 때 걸리는 질환이고 HIV 감염인 중 에이즈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를 조사한 결과 많은 국민이 죽음, 불치병, 성병, 죄인과 같은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질병 자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콘돔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 지식은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나 감염인과의 접촉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HIV 감염은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이러스가 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어 있다고 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기대 수명도 거의 일반인과 비슷할 정도로 이제 만성 질환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잘 알지를 못하고 감염인조차도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비상식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HIV에 걸려도 평생을 그냥 면역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잘 대처하고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일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또 비관적이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이제 상황이 도래되는데요. 이것처럼 지금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냥 비상식적으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에이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정적인 것만으로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HIV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길을 인도해주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분을 그 길을 열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초기보다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지식을 통해서 개선이 돼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고, 의도적으로, 또 어떻게, 어, 또 계획적으로, 아니면은 무슨, 보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한은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상적인 사람들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역 결핍은 면역계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일반적인 병원체의 감염도 아주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태로까지 가는 것이 면역 결핍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후천적 면역 결핍은 HIV 감염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한다라면 우리가 면역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라면 사실은 이런 질병에 노출될 이유도 없고 노출돼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많이 늘어날까? 그건 현대 의학의 아니 현대 우리의 식생활이나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처한 이런 부분들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생활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고 또 이제 3교대로 돌아가는 직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이 절대 일정하지가 않아요. 잠자는 시간, 또 활동하는 시간, 이것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몸은 평생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응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내 몸이 그런 상황에서 적용을 해 가는 거죠. 근데 적용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려야 되는데 내 몸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인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이 질병에 노출될 때에 우리의 몸은 어떤, 반응을 하는 거냐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어지간해야지 내가 버텨주죠, 내가.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약을 하나라도 먹는 상황이 도래됐을 때, 내 몸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지간해야지 내가 버텨주지. 어지간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장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것이죠. 얼마만큼 힘들게 내 몸이 버텨낼 그런 시간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환경으로까지 가버리면 이게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냐는 것이죠. 어, 어떤 가정을 들여다보든 또는 어떤 한 장편의 영화를 보든 그리고 또 한 장편의 드라마를 보든 그 드라마 속에서의 펼쳐지는 그 주인공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힘든 시간 속에서 노동을 하고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건강하게 그 시간을 버텨내고 누구는 그 시간 속에서 질병에 노출되고 누구는 건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예. 그 면역 결핍의 원인으로 인해서 왜 그런 환경들 속에서 놓여져 살 수밖에 없을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고 배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인 것이지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사실은 사회에서는 몰라서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좀 핑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 정보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구데기 묻어서 장 못 담그면은 장 못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그 정확한 정보를 내 몸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내 몫이잖아요. 그걸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다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변에서 보면은요.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을 굉장히 챙기긴 합니다. 식탁 위에 영양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건부에서 우리 식약청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기관에서 어,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거의 3, 40만 원을 건강을 챙기는 데에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평균 30에 38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그런데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그렇게 매월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건강한 부분을 챙기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 경제적인 소비를 잘 못하고 있다. 제대로 타켓이 안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한 부분에 이 물이 새고 있으면 원인을 그 고기를 잘라내고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임시 방편으로 갖다 고기를 때우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을 제거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주변에 보면은 건강 체크를 해드려 보면 거의 다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이 뼈 건강하고 혈관 건강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면역 결핍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의 결과, 이제 면역계가 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그리고 이제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그 뭐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여드름을 겪어야 되는 게 무슨 행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피지층에 그런 부분들이 발현될 수 있는 원인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여드름이라는 염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그것이 그러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씩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잘못된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암과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 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장애의 결과가 나타날까?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기전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가 면역 질환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가 나와 같은 편인 내 몸속의 또 다른 면역 세포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는 대략 100여 가지.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아토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루푸스병 등으로 나타나는데 저마다 다른 질환 같지만 알고 보면 모두 면역 체계에 혼란이 생긴 것으로 비정상적인 면역 세포, 일명 T세포가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외부의 병원균을 만났을 때 그 병원균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지고 아주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이 T세포가 이렇게 사령관처럼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해요. T세포가 명령을 잘못 내리면 나를 공격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T세포가 나를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이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 T세포는 원인이 되는 그런 세포가 됩니다. 가장 우리 몸에 기여하는 역할이 큰 세포가 T세포임에도 불구하고 그 T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로 어, 변해버린다는 거. 이거 굉장하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당뇨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가정에 두 명, 세 명 있는 가정도 있고, 한 집 건너 한 집
아니요, 지금은 거의 2천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은 혈압과 당뇨로 지금 약을 먹고 있죠.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시달리죠. 심하신 분들은 단계를 밟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다가 갑니다.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이 무리가 오죠. 신장이 무리가 오면 투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놓이게 되고요. 투석을 하게 되면 괴사가 일어납니다. 몸에서 대사 기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몸이 괴사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발가락을 자르고 나면 발목까지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발목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로 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다 합병증으로 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면역계가 자기의 세포를 공격한다는 거. 내 몸에 있는 아군끼리 싸워서 일어나는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100가지 이름이 붙은 거, 이름이 안 붙은 거는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평생 약 먹는 건 뭐 먹으려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평생 먹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깊이 아주 진짜 깊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느냐라는 것이죠. 목에 힘을 줘서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건강해져서 약을 끊고 인슐린을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을까요? 방법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왜 그런 유익함을 공유하지 공유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라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그것도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어차피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천 면역을 관리한다는 거, 후천 면역은 어, 생후에 내 몸에 침입하는 이런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 염증, 그다음에 곰팡이균 이런 여러 가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비자기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죠. 그 대응을 어떻게 또 재침입했을 때 또 반응을 항체와 또 항원에 대한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해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또 건강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이나 수면이나 또 여러 가지 의 주변에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과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장님들에게 여기 계신 대표님들에게 말씀을 한 가지 이제 더 드린다라면 주무실 때는 그 환경을 진짜 신경 쓰십시오.
어두운 환경을 만드시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시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깊은 수면, 아주 짧게 자더라도 깊은 수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또 먹거리에 대한 환경도 또 신경을 쓰시겠죠. 그렇지만 먹거리에 대한 환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의 환경은 건강한 환경을 아무리 찾아서 우리가 섭취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전체적인 환경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네랄이 없는 음식을 먹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지금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기한 건 거죠. 신기한 정도로 우리의 몸은 그걸 버텨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다 뭐 길러서 먹고 또 동물들을 키워서 먹고 그럴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환경은 우리가 가질 수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강기능식품을 하나를 선택을 해도 외부로부터 좀 더 검증된 제품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과 이제 많은 시간을 면역 건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서 저는 또 면역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사장님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더 다른 더 유익한 그런 부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강의 잘 들었습니다. 또 강의 듣고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시나요? 저 아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 네. 염증 수치가 높아지거나 하면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런 지금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저도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몸에 좀 좋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까먹어서 그러는데 어떤 걸로 하면 됩니까?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일단은 내 몸의 바이러스 면역 세포가 염증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대사 기능을 올리고 지금 현재 몸 상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단순히 지금 음, 현재 드시고 계신 생활 환경 속에서의 먹거리의 변화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음, 또 개선이 안 되고 어떤 응급처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인위적으로 어, 네,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 것이죠, 숙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면, 깊은 수면, 그다음에 음, 먹거리, 음, 그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맞는데 아주 태어나서 신생아가 그런 음, 퍼펙트한 환경을 만들어서 자라왔다라면 건강하게 지금도 건강을 지켜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네.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제 건강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 투, 쓰리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이클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사이클을 다 해요. 어떤 방법으로 누굴 만나서 하든 한단 말이죠. 근데 네, 결과가 다른 거죠, 이제. 예. 네. 그, 이제는 들으면서, 너무 일단은, 너무 좋은 내용이고, 이거를 우리만 듣고서는 좀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왜냐면 지금 그때 순간에는 사실 우리 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사실 내 몸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못 하면서도
그런 어떤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칼럼을 써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음, 예.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네. 예. 좋습니다. 좋고, 제가 이제, 저도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이 사업을 거의 한 18년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포라이프가 온 지가 10년 됐어요. 어,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회사 네. 이제 또 뭐 H사라고 이제 허브 계열 제품을 전문으로 핸들링하는 회사예요. 거기도 미국 회사인데. 네. 근데 제가 그 8년 동안 그 회사 제품을 먹어봤고, 또 네. 지금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포라이프 회사 제품을 먹어봤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딱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8년 동안 허브 제품 계열을 먹을 때는 병원에 독감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그런 일상을 살아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포라이프에 와서 이 10년 동안은 제가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고, 1년에 정기적인 행사로 걸렸던 독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래서 면역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그걸 더 많이 느꼈잖아요. 체질적,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그랬기 그쵸.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깊이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러면은 일단 제가 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예.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은 한번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거를 그 일단 저희 코리안 투데이에다 한번 그걸 칼럼을 써서 칼럼이나 아니면 건강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 기사를 한번 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계신 데가 어디예요? 지금 코리안 투데이라고 그 이메일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그 여기 이쪽 그 우리 저희 단톡방에다 이메일을 보내드릴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예, 김현수 쌤 인천인 것 같아요. 네 가까운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한잔 오프라인에서 한번 하세요. 봬요. 네, 네. 네. 예, 오프라인 김동원 대표님 어디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송파인데요. 네, 네. 뭐 인천에 가니까 인천에가 인천에 사무실이 저희가 있어요. 예. 네. 인천에 센터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렇군요. 음, 그럼 더 좋죠. 일단 네. 네, 일단 어쨌든 어, 뭐든지 윈윈이니까 서로 잘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도 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연락 한번 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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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말이 아니고 오늘 화요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네.